네, 안녕하세요. 행정법률 전문사무소 승무입니다. 지난번에 다른 이제 행정사님께서 그 법원 근처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해서 좀 물어보셨는데, 요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이제 진정서에 대해서 좀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이제 행정사가 일단은 뭐 수사의 단서가 되는 고소고발, 요거는 안 되는 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뭐 일단은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은 거의 이제는 거의 다 안 하시는데, 이제 뭐 진정이나 신고, 신문고, 국민신문고의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일단은 수사의 단서에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고발, 변사자 검시 이런 게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소나 고발이 되면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죠. 변사자 검시가 있어도. 이제 문제는 이제 경찰이라는 게 이제 수사기관의 역할도 있지만 이제 아니, 경찰 행정의 기능, 행정의 기능도 있다 보니까 행정청의 이제 행안부의 외청이죠. 기능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찰서 민원실에 가면 고소장을 쓰라는 그 양식보다는 진정서에 대한 양식이 나오긴 많아요. 그래서 저도 한 번씩 이제 경찰서 민원실에 볼 일이 있어서 가면 고소장 작성 방법도 있긴 하지만 진정서 작성 방법이 더 많이 흔하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걸 관련해 가지고 제가 뭐 경찰서 진정서는 제가 업무를 안 해요. 뭐 도와달라고 하면 그냥 무료로 뭐 저 아시는 분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드리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받아서 뭐 해서 뭐 돈을 받고 하진 않는데 이제 진정서는 이제 수사의 단서가 아니다 보니까 수사 개시는 안 돼요. 그래서 내사 옛날엔 내사 지금 수사전 조사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진정을 받게 되면 철회를 이제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은 근데 고소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 진정을 취하하게 되면 이제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뭐 수사 전에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내사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그러다 혐의가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되는데 경찰 수사 사무 처리 준칙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내사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수사의 일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공식적인 답변은 일단은 수사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행정사가 이제 하기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회신이 왔고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국민신문고에 이제 민원이 있어요.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좀 줄이고 이제 국민신문고에 가시면 제보성 민원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약간 범죄 신고처럼 약간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고소장 등 필요한 서식은 이제 해당 기관에 문의하라고 하는 거고 이 민원에서 이제 어떤 이제 피신고자 뭐 신고를 당하는 사람이 뭐 어떤 이렇게 좀 범죄 혐의가 있다 아니면 뭐 불법을 저지른다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국민신문고에 대한 거는 이제 수사의 단서를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형사소송법상의 고소의 형식은 서면과 구술을 한정하고 있는 등 점을 고려해서 이제 제보성 민원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민원을 접수하는 거는 고소라고 함은 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대법원에서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음, 국민신문고에 고발 취지 민원을 제기하였더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에 따른 뭐 고소와 고발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요. 이제 해당 경찰 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구로 경찰서에 민원을 제보성 민원을 넣으면 그 담당 경찰이 와서 정식으로 고소나 고발로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을 많이 하세요. 네, 뭐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면은 거의 경찰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수사를 좀 어쨌든 범죄 혐의가 명확해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일단 고소나 고발은 어쨌든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단서가 되고 제보성 민원 같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수사에 개시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뭐
저는 뭐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정해 드리는 거니까 전 안 합니다. 중요한 건.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법원 근처에서 행정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뭐 법원 옆에 있으면 뭐 이점이 있습니다. 가시다가 이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법무사 분들과 행정사가 아직 명확하게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고, 간혹 가다가 뭐 민사 소송을 하시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도 많은데, 음, 법원 옆에 있으면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죠. 이제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를 근데 거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잘 모르고 이제 뭐 음, 법무사가 하시는 일을 뭐 수임을 하시거나 이러면 안 되고, 어, 대표적으로는 이제 네, 음주운전이죠. 음주운전이나 뭐 식품위생법 위반 이렇게 법을 한번 보시면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도로교통법을 위반을 하시고 아니면은 이제 식품위생법을 위반을 하셔가지고 다음 날 이제 일어나가지고 이제 근처로 가는 거죠. 일단은 뭐 인터넷에 능숙하신 분이라고 하시면은 뭐 검색을 해서 하시는데, 그게 아니신 분들은 이제 일단은 법조타운이라고 불리는 데 가는 거죠. 근처에 변호사 사무실 있다거나 뭐 법무사 사무실 있다고 하시면 무조건 들어가시는 거죠. 들어가서 일단은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지금 뭐 어제 이제 뭐 면허 정지를 당했다, 면허 취소를 당했다, 아니면은 뭐 영업 정지를 당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법무사 분들은 이제 법원이나 검찰청에 제출한 서류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행정심판까지는 이제 안 하시고, 간혹가다 행정사 자격이 있으신 분도 계시긴 한데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무사 이제 저희 건물에 있는 법무사님들 중에서 행정심판 안 하시니까 못 하시니까 저희 쪽에 올라 보내신 분도 계시고, 저희가 행정심판 또 하면서 이제 법률적인 그런 뭐 소송적인 부분은 제가 못하니까 또 내려보내는 그런 관계는 있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다음날 이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법무사 분들은 보통 1층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 뭐 생활 법률 상담, 뭐 저는 1층에는 너무 세가 비싸서 안 들어가는데 이제 변호사 사무실이든 이렇게 들어가시는데, 거기서 이제 행정심판 관련해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경찰서에 그날 이제 조사를 받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경찰관 분들이 이제 좀 도움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또 간혹 가다가 또 이제 사정이 딱하게 되면, 아 저기 어디 뭐 법원 근처에 가면 변호사 사무실도 있고 법무사분도 계시니까 거기 한번 상담 받아 보시라고 하시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가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시게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어제 뭐 음주운전으로 이제 뭐 형사 오늘 경찰 조사 받고 왔는데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아니면 제가 어제 미성년자한테 술을 팔아가지고 이제 영업 정지를 당했다. 이게 뭐 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이렇게 돼서 뭐 그것도 그거지만 뭐 영업 정지를 당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이 올라오시죠. 네.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애초부터 그냥 인터넷 쳐보고 행정심판 어쨌든 면허 정지를 당하시고 도로교통법 위반이나 식품위생법 위반,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이제 영업 정지를 처분을 당하시면 초범이신 경우에는 형사처벌에 대한 그런 것도 무거운데, 어쨌든 내가 운전을 못하고 영업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더 두려운 마음이 크신 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면허 취소가 그러니까 벌금 대부분이 이제 구약식의 벌금이니까 어쨌든 그건 내가 감내하겠다. 근데 당장 운전을 못하면 생계가 달리신 분들, 그리고 당장 내가 업무를 이제 장사를 못하면 생계에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어쨌든 벌금은 내가 그래 감수하겠지만 영업 정지라도 좀 풀었으면 좋겠다. 면허 정지 취소 처분이라도 짜는 뭐 110일 감경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오시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초범이시고 뭐 그렇게 이제 고의가 아닌 단순 과실, 이제 영업 정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는 이제 선처의 여지가 많으니까 뭐 그런 분들이 이제 뭐 변호사 선임을 원하시거나 아니면 법무사 도움을 받고 싶다고 하시면 이제 안내해 드리는 거고, 저희는 행정심판 쪽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죠. 식품위생법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고의 또는 과실 이제가 아닌 경우 뭐 청소년의 이제 도용이나 모용, 뭐 협박이나 폭행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쨌든 정상 참작 여지가 있으니까 초범인 경우
선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음주운전도 요런 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서 구제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음. 그렇다고 이제 내가 법원 근처에 있다고 해서 법원의 사건, 뭐 검찰의 사건을 수임하실 수는 없어요. 어쨌든 우리 법 자체가 행정사법, 법무사법 자체가 명확하게 변호사, 이제 법원이나 검찰, 나머지 기타 행정기관에 들어가는 게 이원화 시켜놨기 때문에 법원에 근처에 있다고 해서 내가 뭐 민사소송을 뭐 받아서 하겠다, 뭐 등기 업무를 처리를 하겠다. 그렇기보다는 어쨌든 법원에서 파생되는 업무들이 정말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심판, 영업정지, 도로교통법 위반, 면허 취소에 따른 행정심판, 그리고 법인 설립을 할 때 또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가 사회적 기업을 설립을 하고 싶고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싶어요. 어, 그러면 또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보통 이제 무작정 이제 법무사님을 찾아가시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아 제가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을 좀 하고 싶어요. 협동조합 설립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사회적 기업 설립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법무사님들 중에서는 이제 어쨌든 사회적이 들어가 버리면 인지정을 받아야 되고 협동조합은 뭐 보통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지사 아니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무부처에 일단 이렇게 지정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요거는 일단은 먼저 행정기관에 먼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뭐 몇 층에 행정사분 계시니까 거기 먼저 가셨다 오시라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은 일단 법인 설립은 저희가 해드리는데 사회적 기업 인지정은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위탁받아서 각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에서 인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행정사가 이런 업무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해보시라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는 되죠. 그렇다고 뭐 내가 법원 근처에 들어간다고 해서 무작정 뭐 모든 사람이 나한테 오는 건 아니고 평소에 이제 다른 이제 자격사님들,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뭐 국장님들, 법무사님들, 법무사 국장님들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경영 컨설팅 하시는 분들 이제 이렇게 인맥을 쌓아놓으면 이렇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저희도 어쨌든 못하는 업무 그냥 내치는 것보다는 몇 층에 가시면 평소에 뭐 인사라도 했으면 거기 그래도 전화해서 법무사님 요렇게 오셨는데 요거는 제가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법원에 들어가는 거라서 제가 케어를 못 하겠어요. 좀 내려 보내드려도 될까요? 하시면 네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내려 보내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동시에 시너지가 되고 반대로 밑에서도 행정사님 요거는 이게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사회적 기업 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인데 좀 이렇게 올려 보내도 될까요? 하시면 제가 설립 업무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등기는 저희가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법무사님들 이제 보내드리고 법무사님이 이제 등기 업무 처리까지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법원 근처에서 할 수 없는 업무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을 상대로 하는 아마 이 법원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검찰을 상대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 법원 근처에서 어쨌든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행정기관에서 거쳐야 되는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아까 다시 종합해보면 행정심판,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요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정지 취소 처분, 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뭐 취소 청구 뭐 이런 것도 있고 법인 설립에서도 사회적 기업 인지정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기 전에 이미 설립 행위가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죠. 적어볼까요? 행정심판이 대표적일 거고 그 다음에 음, 뭐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게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아보시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저도 이제 하는 업무 중에서 이렇게 골라봤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것도 있죠. 소방법 위반 경위서 저도 그러니까 별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방법 위반으로 이제 이제 시청에서 구청에서 이렇게 신고를 받고 와서 하고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경위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예. 그때 왜 이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경위서 건축법 위반 경위서 어때 추인을 건축법도 이제 뭐 이행 강제급을 한번 내고 추인을 한 절차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경위서를 또 써서 내야 돼요. 당시 고의성이 없다는 거, 뭐 고의적인 뭐 과실이고 뭐 소방법 위반 또 뭐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소방 시설 면허를 가진 업체에서 해줬는데 우리는 이게 소방법 위반인 줄 몰랐다.
뭐 이렇게 이런 경위서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생각보다 한두 번씩 와요. 이제 무작정 이제 이러신 분들은 이제 오셔가지고 또 영업 정지를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는 이렇게 같이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위치 선정에 대해서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저는 모여 있는 게 우리가 아울렛도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아울렛을 가면 결국 여기 경쟁이 심해서 장사가 되겠어라고 하는데 결국 그 안에서도 더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질문해주신 이제 행정사님께서도 법원 근처에서 들어가시면 이제 법원에서 나오는 이런 시너지, 그러니까 뭐 부수적인 이런 업무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업무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층은 세가 비싸요. 네, 많이 비싸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위층에서 좀 꼭대기층에서 있긴 한데 여유가 되신다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